자,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자, 오늘부터는 6장을 진도 나가게 되겠습니다. 6장. 6장은 프로세스 싱크로나이제이션. 우리말로 얘기하면 프로세스 동기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프로세스 동기화라고 하면은 동기화? 이게 뭘까? 뭐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순서화라는 용어도 같이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동기화, 프로세스 순서화, 의미론상으로는. 자, 6장에서 배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우선 일단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에서는 뭐를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선 프로세스 동기화가 뭔가, 왜 필요한가, 프로세스 동기화를, 순서화를 안 시키면 뭐가 문제가 되는가. 그래서 이러한 크리티컬 섹션 프로블럼이라는 거에서 뭐를 해줘야 이 동기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거를 안 할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겠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그거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두 개의 프로세스 사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동기화 기법. 그래서 피터슨의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하드웨어, 싱크로나이제이션 하드웨어적인 기법들을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무슨 테스트 앤 셋, 하드웨어 오토믹 인스트럭션 또는 수압 인스트럭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주제는 세마포입니다. 세마포는 동기화 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Classic Problem of Synchronization 이래가지고 동기화에 관련된 고전적인 문제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동기화 기법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세 가지 이 프로블럼, 고전적 문제들 중에서 하나, 제일 대표되는 거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넘어갈 생각이고, 요 모니터라는 동기화 기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넘어갈 생각입니다. 스킵할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맨 마지막에 synchronization example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전부 다 케이스 스타디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운영체제에서는 어떤 동기화 툴을 또는 동기화 기법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자, 백그라운드에서 우선 보면은 일단 어떤 공유하고 있는 변수 또는 공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데이터 일관성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공유하고 있는 변수, 예를 들어서 XY라는 변수가 있다고 합시다. 이 XY에 대해서 프로세스 P1도, 또 P2도, P3도 동시에 접근을 해서 그 값을 서로 틀린 값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문제들을 데이터 일관성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inconsistency 문제.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코오퍼레이팅 프로세스들, 방금 전에 얘기했던 P1, P2, P3 이런 코오퍼레이팅 프로세스들 사이에서 어떤 공유 데이터 또는 공유 변수에 대한 접근을 순서화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orderly execution of cooperating process. 이거는 결국 그 얘기는 공유하고 있는 어떤 변수에 대한 접근을 순서화시켜 줘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필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기화 기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줄 example로 우리 예전에 프로듀서, 컨슈머 이쪽 배운 거 있을 겁니다. 이 컨슈머나 프로듀서 쪽의 프로세스들은 공유하고 있는 이 버퍼라는 이 데이터 그 공간을 중간에 두고 프로듀서 쪽에서는 뭔가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죠. 버퍼에다. 그래 놓고 컨슈머 쪽에서는 버퍼 안에 있는 데이터 끄집어내서 자기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아마 그때의 기법들이 지금 아마 기억이 날런지 모르겠지만 전체 n개의 버퍼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최대 n-1개까지의 버퍼 공간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 6장에서 나오는 이 example에서는 n개의 버퍼 공간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카운트라는 변수를 사용을 할 건데 얘는 꽉 차 있는 버퍼 공간의 개수를 의미를 합니다. 버퍼 공간의 개수. 꽉 차 있는 버퍼 공간의 개수. 그러니까 당연히 초기치 값으로 count라는 이 변수의 값은 0이 될 거고 프로듀서 쪽의 프로세스는 실행되면서 이 count라는 변수의 값을 하나씩 증가시키겠죠. 반면에 컨슈머 쪽의 프로세스는 실행되면서 그러니까 버퍼에서 뭔가를 빼갖고 가서 소비를 하면서 이 count라는 이 변수의 값을 하나씩 감소를 시킬 겁니다. 감소를 시킬 거예요. 자, 컨슈머 쪽, 그 다음에 프로듀서 쪽 프로세스들은 전부 코오퍼레이팅 프로세스입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자, 그러한 프로세스들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광역 변수는 카운트라는 걸 광역 변수라고 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버퍼라는 이 데이터 구조, 스트럭처. 얘를 버퍼라는 공간, 데이터 공간을 같이 또 공유를 하겠죠. 자, 마저 더 이그젬플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우선 프로듀서 쪽의 프로세스부터 먼저 봅시다.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얘는 뭔가를 만들어서 버퍼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카운트라는 광역 변수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차 있는 뭔가가 들어가 있는 버퍼 공간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카운팅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처음 단계의 while문에서 체크하는 것처럼 프로듀서 쪽의 프로세스는 당연히 카운트라는 변수의 값이 버퍼 사이즈하고 같으면 그러면은 버퍼가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 즉 카운트라는 이 변수의 값이 버퍼 사이즈 이 변수의 값하고 같다고 하면 그때는 더 이상 집어넣을 데가 없으니까 while문에 이 컨디션은 걸리겠죠. 그렇게 되면은 do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while문만 체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while문에 걸리겠죠. 만약에 while문을 통과를 하면 그 다음에는 버퍼의 in이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그 위치, 그 공간에다가 뭔가 만들어진 거를 갖다 집어넣을 거고요. 그러고 나서는 in이라는 변수의 값을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in은 in 플러스 1, 그 다음에 퍼센티지 표시, 버퍼 사이즈. 자, 여기 퍼센티지 표시, 요거에 뭐라고 그랬죠? 요거는 버퍼 사이즈로 나눈 나머지 값만 취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in이라는 변수의 값, 얘가 초기에 0에서부터 시작을 할 텐데 계속해서 뭔가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다른 말로는 프로듀서 쪽의 프로세스가 계속해서 실행이 되면 그러면은 계속 이 in이라는 변수의 값도 증가를 하면서 뭐 8, 9, 10, 11, 12, 13 이런 식으로 증가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10, 11, 12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버퍼 사이즈로 나눈 나머지 값만 취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뭔가를 하나 만들어서 집어넣었으니까 들어가 있는 어떤 그 데이터의 개수 그것도 증가를 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카운트는 그 카운트 플러스 플러스 즉 카운트는 카운트 플러스 1 즉 하나 인크리먼트 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게 프로듀서 쪽이고요. 그 다음에 컨슈머 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컨슈머 쪽. 컨슈머 쪽 프로세스의 관심사는 얘는 어쨌든 뭔가를 끄집어 갖고 와서 소비하는 거죠. 소비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퍼 공간이 비어 있다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while문에서 카운트라는 변수의 값이 0인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해서 0이면은 do nothing. 아무것도 안 합니다. while문에 걸려버린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0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이 버퍼의 out이라는 변수가 나타내는 그 위치에서 데이터를 하나 끄집어 갖고 와서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out이라는 변수의 값은 다시 또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out은 out 플러스 1,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나누기 표시 버퍼 사이즈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카운트라는 변수의 값도 업데이트 시켜줘야 하니까
지금 하나 끄집어 갖고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버퍼 안에 차 있는 데이터의 개수는 하나 감소해야 맞겠죠. 그래서 카운트 마이너스 마이너스 요 표시는 카운트는 카운트 빼기 1, 즉 디크리먼트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게 컨슘머 쪽, 그 다음에 프로듀서 쪽 프로세스를 들여다본 거고요. 얘네 둘을 어셈블리 랭귀지를 이용해서 어셈블리 랭귀지 그러니까 더 로우 레벨 언어를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한다고 하면 카운트 플러스 플러스라는 요 인스트럭션 하이 레벨에서 이렇게 카운트 플러스 플러스로 표시할 수 있는 거는 어셈블리 랭귀지를 나누면 이렇게 세분화 돼 가지고 레지스터 1번에 카운트라는 변수의 값 집어넣어 주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 1의 값은 레지스터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하나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레지스터 1에 들어가 있는 증가된 값을 다시 카운트라는 변수의 값으로 돌려주고 이렇게 어셈블리 랭귀지를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카운트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는 일단 카운트라는 변수의 값 레지스터 2번한테 전해주고 레지스터 2번의 값 하나 감소시키고 그 감소된 값을 다시 카운트라는 변수한테 돌려주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요 두 개, 즉 카운트 플러스 플러스 해서 위에 있는 요 세 개의 어셈블리 랭귀지로 만들어진 인스트럭션들 그리고 카운트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세 개의 어셈블리 랭귀지로 만들어진 요 인스트럭션들 얘네들이 인터리빙 되는 경우가 요 밑에 있는 경우처럼 요 인스트럭션들이 서로 이렇게 중간에 맞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손가락 두 개가, 그러니까 두 손에 있는 손가락들이 같이 맞물려서 엮여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어느 부분들, 즉, 위에서 보면은 요 어셈블리 랭귀지로 만들었었을 때 요 부분들, 두 개의 인스트럭션, 그거 다음에 다시 또 카운트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또 요 두 개의 인스트럭션들. 그래 놓고 카운트 플러스 플러스에 해당하는 맨 마지막 세 번째 어셈블리 랭귀지 인스트럭션 그 다음에 또 빨간색 즉 카운트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요 세 번째 요 인스트럭션 이것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가지고 같이 동시에 실행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그 값이 데이터 일관성 문제가 값이 뭐가 될런지 결정이 안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카운트의 값은 변수 값은 초기치 값으로 5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순서화가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인터리빙 되지 않고 섞이지 않고 순서화가 돼서 카운트 플러스 플러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카운트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하거나 아니면 카운트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하고 그 다음에 카운트 플러스 플러스를 나중에 하거나 순서화가 결정이 돼 있다고 하면은 이 카운트라는 이 광역 변수의 값은 5에서 6으로 됐다 다시 5가 되거나 5에서 다시 4로 갔다가 다시 5로 되거나 이 두 개의 인스트럭션 카운트 플러스 플러스 카운트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실행된 다음에 어쨌든 똑같은 카운트의 값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인터리빙 돼서 실행이 됐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실행되는 인스트럭션이 뭐냐에 따라서 카운트라는 변수의 값이 만약에 이 순서대로 이렇게 실행이 됐다고 하면은 카운트라는 변수의 값이 4로 끝나버리거나 아니면은 서로 뒤바뀌었다고 하면 S4, S5가 서로 뒤바뀌었다고 하면 카운트라는 변수의 값은 6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6으로 끝나버리게 돼요. 자, 이렇게 어느 인스트럭션이 마지막에 실행되느냐에 따라서 그 변수의 값이 바뀌는 그런 현상을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이스 컨디션.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봤던 그 카운트 플러스 플러스, 카운트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것들이 뒤섞이지 않는 게 어셈블리 랭귀지로 표현을 했을 때처럼 서로 뒤섞여 가지고 실행되지 않는 것처럼 실행되는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보통 프로세스들의 구조를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한 프로세스가 실행되면서 PI가 우선은 중간에 크리티컬 섹션이라는 게 있고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말로 하면 크리티컬 하니까 굉장히 매우 중요한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크리티컬 섹션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은 주로 공유하고 있는 변수의 값, 공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값을 변경하는 작업들이 이 크리티컬 섹션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수 있는 프로세스들은 어느 한순간에는 한 프로세스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모든 프로세스들은 공유하고 있는 또는 공유하고 있는 변수나 데이터 얘네들 그 영역 크리티컬 섹션을 들어가기 위해서 엔트리 섹션을 거치게 됩니다. 엔트리 섹션. 그리고 이제 거기를 통과하게 되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서 공유하고 있는 변수 또는 데이터의 값을 변경을 하고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하고 나오면서는 다른 프로세스 아까 엔트리 섹션을 통과하지 못해서 대기하고 있는 즉 엔트리 섹션에 걸려 있는 다른 프로세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엑시트 섹션을 이렇게 다시 또 통과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지금 그거를 그림으로 같이 설명을 했는데요. 우선 예를 들어서 PI 프로세스와 PJ 프로세스 두 개만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럴 때 이 PI 프로세스를 들여다보면은 PI 프로세스 들여다보면 우선 막 실행이 되고 있으면서 이 빨간색 구간을 통과를 해야 하는데 이 빨간색 구간 여기가 엔트리 섹션입니다. 얘가 엔트리 섹션을 통과해서는 그 다음에 크리티컬 섹션에서 x라는 공유의 변수 값을 4로 변경하는 그런 작업들이 여기서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오면서는 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 exit 섹션이었죠. exit 섹션. 이거를 통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통과하게 돼요. 자, 그렇게 하면은 exit 섹션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다른 프로세스 여기서는 이제 프로세스 PJ가 될 텐데 PJ 나중에 혹시 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 싶다 하면은 들어갈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 주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P2가 이제 자기가 또 요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 싶은 거니까 엔트리 섹션 빨간색 부분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그래서 공유 변수의 값을 2로 뭐 바꿔줬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나오면서는 다시 파란색 부분 exit 섹션을 통과를 하면서 혹시라도 그 다음에 요 공유 변수에 대한 접근을 하고 싶은 프로세스가 있다고 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고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선 모든 프로세스들을 들여다보면은 중간에 크리티컬 섹션, 즉 공유하고 있는 변수에 대한 접근을 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할 거고 혹시라도 이 크리티컬 섹션에 대해서 접근하고 싶은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같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발생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요 엔트리 섹션에서 이 특정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수 있는 프로세스는 어느 한순간에는 오직 하나여야 한다 하는 거를 조건을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통과가 되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올 때는 exit 섹션을 통과를 해야 하는데 그거를 통과를 하면서는 이제 다른 프로세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크리티컬 섹션을 보호를 하는데 크리티컬 섹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얘네들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켜줘야 합니다. 크리티컬 섹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면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 줘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mutual exclusion.
이거는 다른 말로 상호 배제라고 얘기를 하죠. 상호 배제. 그래서 프로세스 PI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갔다면 그러면은 그 똑같은 그 크리티컬 섹션에는 다른 프로세스들은 들어갈 수 없다. 이게 한 가지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프로그레스 조건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레스 조건. 이 프로그레스 조건은 어느 한 프로세스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길 원하는 프로세스가 있다고 하면 걔를 선정을 해주는 이 프로세스가 작업이 뒤로 연기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한정 연기돼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프로그레스입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크리티컬 섹션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프로세서 어느 한 놈이 그 크리티컬 섹션을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프로세스를 선정해서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이 계속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 어떤 작업이 진행이 돼요? 특정 프로세스,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프로세스를 선정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작업이 뒤로 계속 연기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는 뭐라고요? 바운디드 웨이팅. 바운디드 웨이팅. 자, 바운디드 웨이팅은 뭐예요?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수 있는 언젠가는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장해 주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가 5개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럼 5번 중에 한 번은 그 뭐 특정 프로세스 P 뭐 I면 PI라는 프로세스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프로세스가 3개밖에 없다. 근데 이 3개가 같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려고 경합을 벌이고 있다. 그러면 3번에 한 번은 어느 프로세스든지 간에 그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이게 바운디드, 뭐 정해진, 한정된 뭐 이런 의미거든요. 이거 웨이팅, 기다린다는 얘기죠. 정해진 만큼만 기다리면 그 다음에는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 1번, mutual exclusion, 상호 배제. 어느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수 있는 프로세스는 어느 한순간에 하나여야 한다. 프로그레스, 특정 크리티컬 섹션이 비어 있을 때 그리고 또 그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자 하는 프로세스, 원하는 프로세스가 있을 경우에는 그 원하는 프로세스를 선정해서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작업이 계속 뒤로 지연돼서는 안 된다. 그게 프로그레스 조건이었고요. 바운디드 웨이팅 조건은 한정된 만큼만 기다리면 어느 프로세스든지 간에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세스 5개가 경합을 벌였다. 그럼 5번 중에 한 번은 자기 순서가 돼야 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잠깐 들여다보면은 모든 프로세스들 각각은 non 제로 스피드로 실행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는 뭐예요? 프로세스들은 실행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n개의 프로세스들 사이의 상대적인 속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가정한 게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프로세스들이라고만 얘기했지 어느 특정 프로세스는 오랫동안 실행되고 어느 프로세스는 간단히 짧게 실행되고 이런 거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피터슨의 솔루션을 한번 볼까요? 피터슨의 솔루션. 우선 피터슨의 솔루션은 당연히 그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켜줘야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해결책이. 자, 피터슨의 솔루션의 특징은 2개의 프로세스가 있을 때에만 적용할 수 있는, 2개의 프로세스 사이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리고는 로드 인스트럭션. 로드 인스트럭션은 뭐죠?
뭔가를 메모리에서 읽어갖고 갖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스토어 인스트럭션은 뭔가 메모리에다 갖다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인스트럭션들은 오토믹하다라는 가정. 여기서 오토믹하다는 얘기는 인터럽트블 하지 않다. 인터럽트 받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지 어느 로드면 로드 인스트럭션이나 스토어면 스토어라는 인스트럭션이 실행되면서 중간에 인터럽트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토믹한 인스트럭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톰이라고 얘기하면 원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이런 의미. 그래서 너무 작습니다. 오톰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기 때문에 오토믹한 인스트럭션, 그래서 너무 작아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cannot be interrupted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어찌됐든 로드 또는 스토어 인스트럭션은 오토믹한 인스트럭션이고 그 다음에 이 두 개 프로세스 사이에 적용되는 솔루션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들 사이에 턴이라는 변수를 쓸 건데 턴이라는 변수는 회전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순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엔 네 순서야. It's your turn.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죠. 그래서 턴이라는 변수는 인터절 값을 갖습니다. 1, 2 이런 식으로 정수라는 값을 갖는 이 턴이라는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래그라는 값, 플래그라는 이 변수는 불리한 값을 갖습니다. 불리한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뭐 1 아니면 0, true 아니면 false 이런 값을 갖는 플래그라는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죠. 변수가. 그래서 말 그대로 턴이라는 요 변수는 요번에 누구 순서인지 요번에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수 있는 프로세스는 누군가 누구 차례인가 이런 순서를 나타내주는 의미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래그라는 이 변수는 지금 어떤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준비가 다 돼 있나 들어가길 원하나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추고 있나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PI가 ready 이런 의미 이런 표현으로 쓰는 거죠. 플래그 i가 true 이 얘기는 플래그 i가 true라는 얘기는 PI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 싶고 그 다음에 얘는 준비가 다 됐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솔루션 자체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볼까요? 자, 이 알고리즘들을 설명을 하려면 두 개의 프로세스가 서로 경합하고 있는 관계에서 설명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왼쪽 부분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 이거는 프로세스 PI가 거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는 프로세스 PJ가 거치게 되는 과정이에요. 알고리즘 자체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경합하고 있는 그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놓고 설명을 할 겁니다. 우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프로세스 PI부터 볼까요? 플래그 I는 true. 자, 얘는 PI는 들어갈 준비가 됐다는 얘기죠. 들어가고 싶고 들어갈 준비가 돼서 자기 자신의 플래그 값은 true로 만든 겁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한 게 재밌는데 턴은 순서는 상대방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상대방이라고 해놨어요. 그래 놓고 와일문에서 체크를 하는데 와일문에서 플래그 J가 상대방이 들어갈 준비가 됐고 그 다음에 턴이 순서가 상대방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와일문에 걸린 겁니다. 그럼 이 와일문 뒤에 do nothin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이 아무것도 안 써 있는 부분이 의미론적으로 보면은 do nothing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while문에 걸렸기 때문에 do nothing. 여기서 걸린 거예요. 이 while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거. 자, 반대편 프로세스도 한번 볼까요? 여기서 반대편 프로세스 PJ도 보면은 얘도 플래그 J 이거는 true입니다. 그러니까 PJ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의도 표시를 한 거죠.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 한 걸 보면은 순서는 상대방 겁니다. 그래 놓고 while문에서 상대방이 들어갈 준비가 됐고
들어가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순서도 상대방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나는 그냥 do nothing.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플래그 값은 자기가 그냥 만들면 됩니다. 자기의 의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플래그 i true, 플래그 j true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턴이라는 변수의 값은 I do 되고 그 다음에 J do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I 아니면 J죠. I 아니면 J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턴이라는 값이 I였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가 깨지겠죠. 예, 봅시다. 플래그 J가 true입니다. 상대방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턴 값은 I 또는 J 두 개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여기서는 이게 I 값이 됐다. 그러면은 이 while 문이 깨집니다. 그럼 PI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고 다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러놓고 나올 때 여기를 exit sec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올 때 거쳐야 하는 게 플래그 값을 자기 자신의 플래그 값을 false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제는 나는 들어갔다 할 일 다 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는 들어갈 의도가 없다. 준비가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플래그 i 값, 자기 자신의 플래그 i 값을 false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요 while문에 걸려가지고 경합이 붙었는데 요 while문에 걸려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던 프로세스 PJ 걔가 여기서 깨지는 거죠. 플래그 i가 false로 돼버리니까 플래그 i가 여기 false로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그죠? 플래그 i가 false로 되기 때문에 while문이 깨집니다. 그러면서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들어간 다음에 나올 때는 다시 exit 섹션에서 플래그 j 값은 false로 만들어줘야 혹시라도 만약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던 PI 쪽에서 다시 들어가고 싶을 때 그런데 PJ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PI 다시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경우에 다시 또 PI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조건이 여기 플래그 J 값은 false로 만들어주는 이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설명한 알고리즘, 피터슨의 알고리즘이 요 세 가지 조건, 아까 있었죠? 뭐였죠? Mutual Exclusion 조건, Progress 조건, 그 다음에 Bounded Waiting 조건. 그거를 만족을 하나요? 다? 일단 첫 번째가 Mutual Exclusion 조건. 어느 한 놈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상호 배제 원칙, 뭐 상호 배제 법칙,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거는 요 턴이라는 변수의 값 때문에 만족이 됩니다. 턴이라는 변수의 값은 i 또는 j 둘 중에 하나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한 놈이 들어가면 다른 놈은 못 들어간다. 그런 의미에서 상호 배제 조건은 만족이 되고요. 두 번째는 프로그레스 조건입니다. 프로그레스 조건. 프로그레스 조건은 뭐예요? 크리티컬 섹션이 비었을 때, 예를 들어서 PI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와요. 그러면 이제 크리티컬 섹션이 빈다는 게 되죠. 그럴 때 지금 못 들어가고 있던 while문에 걸려서 못 들어가고 있던 PJ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게 프로그레스 조건입니다. 자, 그거는 어떻게 해결이 돼요? 나오면서 크리티컬 섹션을 나오면서 크리티컬 섹션이 비게 되면서 요 플래그 i 자기 자신의 플래그 i 값을 폴스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 다음에 PJ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while문에 걸려서 못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은 프로그레스 조건도 만족이 됐죠.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bounded waiting. bounded waiting 조건입니다. bounded waiting은 뭐예요? 프로세스가 두 개입니다. PI 또는 PJ. 그러니까 PI가 경합을 해서 이겼어요. 그럼 다음번에는 PJ가 들어갈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PJ가 경합을 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PI가 들어갈 수 있으면 돼요.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어찌됐든 프로세스는 두 개가 있을 때 적용을 하는 거고 나오면서
나는 더 이상 들어갈 일이 없다. 이렇게 플래그 값을 바꿔줘 버리기 때문에 여기 플래그 i가 true고 턴이 i라고 하면 두 개가 다 만족이 되면 이 while문에 걸려있던 조건들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pj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베이커리 알고리즘을 설명을 할게요. 베이커리 알고리즘은 N개의 프로세스. 아까 피터슨의 알고리즘은 뭐였죠? 두 개의 프로세스가 있을 때만 적용할 수 있는 거였고, 베이커리 알고리즘은 N개의 프로세스가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프로세스만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자, 제목 자체가 베이커리 알고리즘인데, 서양에서는 빵이 주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빵집에 들어가면 번호표로 하나씩 나눠줬나 봐요. 우리도 여기서도 이 알고리즘에서도 비슷합니다.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프로세스들한테 번호표를 하나씩 나눠줘요. 그래 놓고 가장 번호표가 작은 그 프로세스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 우리 은행 같은 데 가도 번호표 나눠주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번호표가 낮은 애가 먼저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데 이 밑에서 보듯이 번호표의 발행이 꼭 항상 서로 틀린 번호표만 나오는 게 아니었나 봐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3333 나오듯이 같은 그 번호표 숫자가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가지를 비교를 합니다. 일단 번호표의 값이 같다고 하면 프로세스 두 개, PI, PJ 얘네들이 서로 같은 번호표를 받았다고 하면 그러면은 프로세스 ID 번호를 비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프로세스 ID 번호. 여기서 그냥 우리는 PI, PJ 이렇게 지금 표현만 하고 있는데 PI는 이 I라는 어떤 ID 값을 가지고 있어요. 프로세스 ID 값을. 또 PJ도 마찬가지로 J라는 프로세스 ID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번호표 값이 같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이 프로세스 ID 값을 비교를 해서 ID 값이 작은 프로세스가 먼저 들어가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 ID 값을 먼저 비교를 해서 i가 j보다 작은 경우에 먼저 들어간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쌍으로 두 개의 데이터 값을 비교를 할 텐데 앞에 것은 티켓 번호표 값, 뒤에 거는 프로세스 ID 값입니다. 프로세스 ID 값. 그래서 이 두 개가 한 쌍으로 한 프로세스와 다른 프로세스를 비교를 할 때 사용될 텐데 예를 들어서 표현이 이런 거죠. A, B가 C, D보다 작다. 이 얘기는 A 값이 C 값보다 작거나 혹시 A나 C나 두 개가 다 같다고 하면은 뒤에 있는 B 값이 D 값보다 작은 그런 경우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A 또는 C에 해당하는 게 티켓 번호 값이고요. 그 다음에 B와 D에 해당하는 게 프로세스 ID 번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티켓 번호가 같으면 프로세스 ID 값, 고유한 값입니다. 중복되는 값이 없어요. 같은 값이 없습니다. 자, 그래놓고 그 다음에 max라는 함수도 사용을 할 텐데 max AI, A1 뭐 해서 AN-1까지 여기 max의 값으로 k가 나오면 k는 지금까지 발급된 a라는 숫자들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보다 같거나 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맥시멈 값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i라는 값이 0에서부터 n-까지 쭉 바꿔가면서 걔네들한테 할당된 값보다 더 큰 값이 나와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또 같이 공유하고 있는 변수들을 보면은 chooseing이라는 변수가 있네요. 추징은 뒤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번호표를 할당받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choosing이라는 이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불리한 값이 true 아니면 false거든요.
일 아니면 영, 참 아니면 거짓 이런 식으로. 그래서 choosing n, true 이렇게 되면은 번호표를 받는 과정이고 choosing n이 false 이런 값이라고 하면은 번호표를 받는 과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봅시다. 그 다음에 넘버라는 거는 번호표 값이죠. 인터저 값입니다. 그죠? 정수 값, 인터저 값입니다. 이 당연히 초기치 값으로 choosing 값은 false, 그 다음에 번호표 값, 넘버 값은 0 이렇게 지금 만들어질 거고요. 초기치 값으로. 그래놓고 이제 알고리즘 자체를 봅시다. 자, 여기서는 프로세스 PI, 얘가 크리티컬 섹션을 지금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일단 먼저 체크를 해야 하는 게 누군가 다른 프로세스가 번호표를 이제 먼저 할당을 받아야 하니까 자기 자신이 번호표를 받는 그 과정에서는 비교를 하지 않기 위해서 choosing i는 true로 만들어요. choosing i는 PI 프로세스의 i입니다. 그래서 choosing i true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번호표로 할당을 받습니다. 번호표로 할당을 받는데 지금까지 쭉 나온 번호표 값 그것보다 하나 더 큰 값이죠. 그러니까 그 맥시멈 값보다 지금까지 발행된 번호표 맥시멈 값보다 하나 더 큰 값이 요번에 할당되는 값입니다. 그래 놓고는 choosing i는 false로 바꿔버려요. 그럼 이제 번호표를 할당받는 작업은 이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래 놓고 j 값이 0에서부터 n-1까지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비교를 해요. 첫 번째, choosing j가 true인 그런 경우가 있나? 이건 뭐예요? 누군가가 다른 프로세스가 번호표를 할당받는 그 상태에 있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상태, 누군가라는 건 다른 프로세스겠죠. 다른 프로세스가 번호표를 할당받는 그 상태에 있으면 while문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do nothing이죠. 즉 다른 프로세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걔네들이 번호표로 할당받는 그 상태에 있다고 하면 비교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그게 그렇지가 않다 해서 choosing j가 false로 돼버리고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 while문은 자 할당받은 번호가 0이 아니고 그러면서 넘버 j, j가 넘버 i, i 앞에 있는 넘버 j, 넘버 i는 뭐예요? 번호표 값이죠. 뒤에 있는 j와 i는 프로세스 id 값입니다. id 값. 그거를 같이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0이 아니어야 하고 일단 번호값 번호값이 그래 놓고 이렇게 쌍으로 비교했을 때 j 값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검토를 하겠죠. 비교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i라는 프로세스보다 i라는 프로세스가 갖고 있는 번호표 값, 그 다음에 그 i라는 프로세스의 id 값, 그것보다 작은 게 있으면,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while문에 걸려서 do nothing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프로세스 PI가 나하고 다른 모든 상대방들하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랬었을 때 지금 요 조건이죠. 두 번째 조건. 넘버 j, j와 넘버 i, i. 요 두 조건이 만족이 안 된다. 즉 넘버 i, i가 가장 작은 숫자가 된다. 그러면은 while문은 깨지겠죠. 그죠? 나보다 더 작은 번호표 값을 갖고 있는 놈이 없고 또는 나하고 같은 번호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프로세스 ID 번호가 더 작은 놈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은 while문은 깨집니다. 그러면은 크리티컬 섹션에 PI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고 나오면서 이 번호표 값을 0으로 바꿔놓고 나옵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지금 이 프로세스는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갔다. 이미 한번 들어갔다가 나온 애다. 라는 표시를 이렇게 번호표 값을 0으로 만들어 놓고 나오면서
표시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위에서도 보면은 아까 while문에서 체크를 할 때에도 여기서처럼 0이 아닌 번호표 값이 0이 아닌 것들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0이 아닌 것. 그죠? 번호표 값이 0이 아니면서 이건 지금 프로세스 PI 중심에서 본 거니까 프로세스 PI의 번호표 값보다 작은 게 있으면 while문에 걸리는데 또는 번호표 값이 같고 그러면서 프로세스 ID 값이 더 작은 게 있으면 while문에 걸리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 while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선 일단 하나 들어간 놈은 나오면서 요 번호표 값을 0으로 만들어 놓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교를 할 때 여기에서 일단 이 번호표 값이 0이 아니어야 하는데 0인 놈은 제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이게 베이커리 알고리즘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synchronization 하드웨어입니다. synchronization 하드웨어. 하드웨어적인 동기화 지원 기법인데 우선 일단 보면은 만약에 CPU가 하나밖에 없을 때 유닛 프로세서 이럴 때는 인터럽트를 꺼버리고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왜? 지금 이 이그젠플에서처럼 보면 우선 위에 있는 이 그림을 볼까요? 이 그림을, 이 부분을. 우선 빨간색 엔트리 섹션을 통과를 하죠. PI가. 그러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공유하고 있는 데이터 값 X를 4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했어요. 그래놓고는 파란색 부분 X 섹션을 통과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생기느냐? 요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죠. 요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 이것처럼 어느 한 프로세스, 여기서는 PI인데 PI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PJ가 크리티컬 섹션에 또 들어온 겁니다. 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느냐? 프로세스 PI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 있는 동안 인터럽트가 걸린 겁니다. 인터럽트가 걸려. 그래서 인터럽트가 걸리면서 그 와중에 PJ도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을 막으려면은 어느 한 프로세스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서부터 나올 때까지 인터럽트를 디세이블 받지 않도록 꺼버리는 겁니다. 인터럽트 시스템을.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즉 어느 한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수 있는 프로세스는 어느 한 순간에 오직 한 프로세스만이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일단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요 영역 내에서 방해받지 않고 공유하고 있는 변수에 대한 뭐 변경 작업 같은 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빠져나온 이후에 다른 프로세스가 그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멀티 프로세서 환경에서 멀티 프로세서 CPU가 여러 개가 있는 환경에서 이렇게 어느 한 프로세스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때마다 인터럽트 꺼버리고 인터럽트 시스템 꺼버리고 빠져나오면 다시 켜고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합니다. CPU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막 서로 여기저기에서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때마다 처리하고 있는 프로세스들이 다 틀릴 텐데 그럴 때마다 인터럽트 껐다 켰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 되면서 시스템의 확장성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오토믹한 인스트럭션을 만들어서 그걸 이용해서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수 있는 프로세스는 어느 한순간에 하나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 건데 여기서 지금 오토믹한 인스트럭션은 아까 몇 슬라이드 전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오토믹하다는 얘기는 non-interruptible 하다는 얘기입니다. non-interruptible.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을 바로 앞에 있는 엔트리 섹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종류의 인스트럭션들, 여기서 얘기하는 오토믹한 하드웨어 인스트럭션들은 non interruptible 하기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그 구현이 실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테스트 앤 셋이라는 인스트럭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왑이라는 인스트럭션이 있습니다. 자, 그거 두 개를 설명을 할 거고요. 그 전에 지금 여기 부연 설명이 돼 있는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여기서는 두 개의 프로세스가 같은 어, 동일한 공유 변수 x에 대해서 접근하는 그런 경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같이 x라는 공유 변수에 대한 접근을 하겠다는 얘기죠. 만약에 pi는 x라는 변수, pj는 y라는 다른 변수. 이런 거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서로 틀린 변수에 대한 공유 변수에 대한 접근은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는데 같은 공유 변수에 대한 그 동시 접근 이거는 방지가 돼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처럼 공유하고 있는 변수 같은 거 x죠. 여기서는 이 x에 대한 접근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였고 그러기 때문에 이 공유 변수에 대한 접근을 시작하게 되면 즉 엔트리 섹션을 시작하게 될 때 인터럽트 시스템을 꺼버리면 그렇게 되면은 다른 프로세스 PJ한테 CPU의 컨트롤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PI가 어떤 X라는 공유 변수에 대한 접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PJ라는 다른 프로세스가 같은 공유 변수에 대한 접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같은 공유 변수에 대한 접근을 막아주기 위해서 CPU가 하나일 때는 인터럽트 시스템을 꺼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disable interrupt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또 얘기했듯이 CPU가 여러 개가 있을 때 CPU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럴 때 그들 각각의 뭐 다른 프로세스들 여러 개를 처리를 하고 있을 텐데 어쨌든 얘네들은 계속해서 크리티컬 섹션 같은 거든 서로 틀린 크리티컬 섹션이든 서로 틀린 변수에 대한 거든 어쨌든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일들이 여기 저기 또 저쪽에서 많이 발생을 할 텐데 그때마다 인터럽트 시스템을 꺼버리고 그리고 또 나오게 되면은 인터럽트 시스템 뭐 다시 그 동작시키고 이렇게 해주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효율성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 확장성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예 그러지 말고 이렇게 오토믹한 인스트럭션을 이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테스트 앤 셋 인스트럭션입니다. 테스트 앤 셋. 자, 테스트 앤 셋이라는 인스트럭션은 오토믹한 인스트럭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 앤 셋 인스트럭션 자체가 시작되면 끝날 때까지 방해받지 않고 바로 끝까지 간다는 얘기죠.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선 보면은 자, 테스트 앤 셋 그 다음에 불리언 값을 갖는 변수 타겟 얘를 같이 이용을 해서 전달을 해서 타겟이라는 값은 일단 rv라는 임시 변수에 넘겨줄 얘는 불리언 값을 갖는 겁니다. 그래 놓고 타겟은 무조건 true로 만들어 버리고 리턴 값 돌려주는 값은 rv 값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원래 초기에 타겟 값을 돌려주는 겁니다. 근데 타겟 값은 초기치 값으로 false로 시작을 하거든요. false로. false로 시작하니까 지금 rv로 넘겨주는 값은 false가 맞고 그 다음에 타겟이라는 변수의 값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true로 만들어 버린 거였고 여기서 그죠? 그래 놓고 돌려주는 값은 타겟에 원래 있던 값이었는데 그게 초기치 값이 false였기 때문에 리턴되는 값 false가 리턴이 됩니다. 자, 요걸로 즉 테스트 앤 셋 요 인스트럭션 이걸 이용을 해서 엔트리 섹션을 구현을 하겠죠. 엔트리 섹션을 구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엔트리 섹션에서 하는 게 뭐예요? 오직 한 프로세스만 크리티컬 섹션, 같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수 있는 프로세스는 어느 한순간에 한 놈만 돼야 한다. 뭐 그 조건을 엔트리 섹션에서 구현을 해 주는데 조건을 체크를 하는 거죠, 걔가. 그런데 이제 그 작업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만약에 프로세스가 두 개가 있다고 치고 그 중에 제일 먼저 테스트 앤 셋 인스트럭션을 실행을 시키면 당연히 초기치 값 여기서는 지금 타겟이라는 초기치 값 예, false였기 때문에 RV의 false 타겟은 true가 되고 반환하는 값은 false가 되어버리죠. 반환하는 값은 false입니다. 자, 근데 간발의 차이로 다른 프로세스가 또 테스트 앤 셋을 실행을 시켰어요. 간발의 차이. 그러면은 이 타겟이라는 변수의 값 true가 돼버리죠. 그게 RV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또 true인 값을 타겟 값을 또 true로 만들어 버리고 그래 놓고는 이제 리턴 시키는 값은 또 true가 돼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는 지금 엔트리 섹션이 완전히 다 구현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while문이 빠져 있는데 자, while문이 빠져 있는데 이 while문을 이용을 해서 엔트리 섹션 구현하는 거를 한번 봅시다. 여기 방금 전에 했던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테스트 앤 셋 인스트럭션 실행을 하는데 첫 번째 했던 애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걔는 이 락이라는 이 변수의 값 원래 처음에는 이 값이 false였으니까 초기치 값으로 그러니까 테스트 앤 셋 인스트럭션 실행시키면은 그 리턴 값이 false가 나오면서 while문이 통과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두 번째 간발의 차이로 조금 늦게 테스트 앤 셋 while 테스트 앤 셋 요거를 실행시키는 다른 프로세스는 테스트 앤 셋의 결과가 락이라는 변수의 값이 불리한 값이죠. 걔가 true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테스트 앤 셋이 true면 즉 while문에 걸리면 그러면은 do nothing이죠. 이겁니다. 이런 그 현상을 뭐 현상이라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경우들을 비지 웨이팅 한다 또는 스핀 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지 웨이팅은 왜 비지 웨이팅이에요? 계속 while문에서 요 테스트 앤 셋, 테스트 앤 셋, 테스트 앤 셋 while문에서 계속 이것만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바쁘죠?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바쁘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while문에서 테스트 앤 셋만 계속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지 웨이팅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또는 스핀 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스핀 락. 스핀 락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어떤 락, 자물쇠를 획득하기 위해서 계속 헛돌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획득을 하면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획득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획득하기 위해서 계속 헛돌고 있는 거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는 만약에 프로세스가 뭐 하나 갖고는 당연히 뭐 너무 쉬울 테니까 여러 개의 프로세스. 여기서는 지금 프로세스 PI가 지금 이런 while문을 실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PJ도 또 다른 테스트 앤 셋 인스트럭션 while문 지금 밑에 있는 요 과정을 계속 같이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느 제수 좋은 놈 그러니까 간발의 차이로 먼저 테스트 앤 셋 락 요 인스트럭션을 실행한 놈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 그 간발의 차이로 뒤늦게 요 테스트 앤 셋 인스트럭션을 실행한 애는 못 들어가고 while문에 계속 걸린 거죠. 그래서 계속 걸려서 while문을 체크하고 테스트 앤 셋 인스트럭션 실행하고 이런 것만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비즈 웨이팅 또는 스핀 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한 놈이 들어갔어요. PI가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럼 PJ도 계속해서 저쪽 그 while문 그러면서 테스트 앤 셋 그거를 이제 실행하면서 못 들어가고 있을 텐데 그런데 나오면서 락 값을 폴스로 바꿔주고 나오면 다른 프로세스 PJ가 딱 요 while문에 걸려서 못 들어가고 있었던 애는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의 example을 여기 지금 표시를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우선 프로세스 PI하고 PJ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초기치 값으로 락이라는 변수의 값은 false입니다. 당연히. 그래 놓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이 경우에 PJ가 먼저 while문을
테스트 앤 셋 인스트럭션을 실행을 했어요. 그럼 락이라는 변수의 값은 pj에 대해서는 이 락이라는 변수의 값 먼저 실행을 한 거니까 false가 될 겁니다. false. 그죠? 그래 놓고 이 락이라는 변수의 값은 다시 또 그 다음에 이 테스트 앤 셋을 실행시키는 pi한테는 true가 돼버리고, 그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한 거니까 요거를 보면서 순서에 맞춰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pj가 먼저 들어갔구나. pj가 먼저 간발의 차로 이거를 먼저 실행을 했겠구나. 그러면서 pj의 락이라는 변수의 값은 초기치 값으로 false였으니까 뭐 while문 통과하겠구나. 그러면서 락이라는 그 변수의 값이 true로 바뀌어 버리고 나면 간발의 차이로 뒤늦게 요 테스트 앤 셋 인스트럭션을 실행시킨 뭐 PI는 뭐 그 값이 리턴 값이 true가 되겠구 false가 true가 되겠구나. 뭐 그러니까 while문에 걸리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쭉 해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이 솔루션 테스트 앤 셋을 이용한 이 경우에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이 되나요? 세 가지 조건은 mutual exclusion, progress, bounded waiting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mutual exclusion은 당연히 만족이 되고요. 그죠? 왜냐하면 test and set 누가 먼저 이 인스트럭션을 실행시켰느냐에 따라서 걔는 들어갈 수가 있죠. 초기치 값이 false였기 때문에 test and set의 return 값이 false가 되면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조건이 프로그레스 조건이었죠. 프로그레스 조건은 요 락이라는 변수의 값을 false로 만들어 놓으면서 크리티컬 섹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프로그레스 조건도 만족이 돼. 다음은 바운디드 웨이팅 조건 만족이 될까요? 두 개의 프로세스면은 만족이 됩니다. 그죠? 만약에 PI, PJ 두 개밖에 없는데 PI가 재수 좋게 이 부분을 먼저 실행을 했어요. 즉 재수 좋게 테스트 앤 셋 이거를 먼저 실행을 하면 걔는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PJ는 못 들어가죠. 근데 PI가 나오면서 락이라는 변수가 폴스로 만들고 나오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while문에 걸려 있던 이 PJ가 풀립니다. 그러면서 while문을 뚫고 들어가요. 통과해서. 두 개였으면은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였다. 예를 들어서 다섯 개가 있었다고 합시다. 자, 그런 경우에 P1번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리고 P2, P3, P4, P5 나머지 4개의 프로세스들은 전부 다 이 while문에 걸렸다고 합시다. while문에 걸려 있습니다. 그럼 P1 들어갔다 나오면서 락이라는 변수의 값 폴스로 바꿔버리면 4개 중에 어느 놈이 들어갈까요? 재수 좋게 딱 그 상황에 테스트 앤 셋이라는 인스트럭션을 실행시킨 그 프로세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4개 기다리고 있던 4개의 프로세스는 5번 중에 한 번은 내 순서가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재수 좋게 요번에 P1 끝난 다음에 나오면서 락이라는 변수가 폴스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재수 좋게 P5가 들어갔다고 칩시다. 자, 그 사이에 P1이 또 들어가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기다리는 놈들 4개의 프로세스가 P1, P2, P3, P4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걔네들이 요 while문에 걸려가지고 계속해서 테스트 앤 셋, 락 요것만 실행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P5 들어갔다 나오면서 락을 폴스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역시 재수 좋게 딱 이 락이라는 변수의 값이 폴스로 바뀐 그 상황에 당시 그 순간에 요 while문을 실행한 놈이 재수 좋게 들어가는 겁니다. 또. 그게 P1이 또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두 개일 때는 만족이 돼요. 프로세스가 P1, P2 두 개 있으면 하나 들어가면서 나오면 다른 놈이 들어갈 수 있는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같이 경합을 벌이는 경우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프로세스 5개 있다고 해서 5번 중에 한 번은 내 순서가 되느냐?
그런 보장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운디드 웨이팅 조건은 만족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수압 인스트럭션 한번 봅시다. 수압 인스트럭션은 서로 바꾸다, 뭐 교환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압 인스트럭션에 정의된 걸 보면은 불리한 값을 갖는 변수 A, B가 있는데 그 값을 서로 바꾸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단순합니다. A라는 값은 어떤 템포러리한 변수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A에다가 B의 값을 준 다음에 B의 값은 템포에 넘겼던 값. 아까 A 값이었죠. 원래는 A 값. 그 값을 그대로 B한테 주는 겁니다. 그냥 서로 뒤바꾸는 거죠. 그냥 A 값은 B로, B 값은 A로. 이거밖에 안 하는데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엔트리 섹션을 구현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선 공유하고 있는 불리한 변수값 락. 얘는 초계치 값이 false입니다. false. 그 다음에 로컬 변수를 갖고 있어요. 키라는 로컬 변수를 갖고 있습니다. 키라는 로컬 변수를. 자, 그래 놓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는 지금 오직 하나의 프로세스에 대해서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PI였다고 하면은 PI 하나에 대해서만 한 거니까 다른 프로세스들도 있죠. 걔네들도 같은 크리티컬 섹션에 동시에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수압 인스트럭션을 막 실행을 시킬 거예요. 경합을 벌이고 있다는 그 얘기죠, 지금. 그러면서 어쨌든 밑에 쪽에 이거는 지금 한 프로세스에 대한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봅시다. 키값은 true로 만들어 놨어요. true로. 키값은 로컬 변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키값 true. 예를 들어서 PI면 PI의 그 로컬 변수 키값은 true입니다. 자, 여기서 로컬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PI 내에서만 인정받는 로컬 변수, 지역 변수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락이라는 이 변수는 이거는 광역 변수입니다. 공유하고 있는 공유되는 광역 변수예요. 그럼 이 락이라는 변수는 PI뿐만이 아니라 PJ에도 같이 보이고 같이 사용되겠지만 로컬 변수라는 키 값은 이 PI 안에서만 또 PJ면 PJ 안에서만 사용되는 변수입니다. 키 값이. 어쨌든 PI를 놓고 봤었을 때 키값이 true고 그래서 while 그 다음에 키값이 true고 그 다음에 수압 인스트럭션인데 락과 키값을 서로 교환을 하라는 얘기죠. 자, 키값은 방금 전에 true라고 만들어 놨어요. 락값은 초기치 값 여기 보면 false라고 만들었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수압 오퍼레이션을 실행시키는 놈은 락값, 키값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우선은 처음에 실행시키는 놈은 키값이 이 락값을 그대로 넘겨받아서 키값이 되는 거니까 키값이 true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락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초기치 값은 false였지만 그렇죠. 수압 오퍼레이션을 하면 이 while문 자체는 깨지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통과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while 키값이 true면 수압 오퍼레이션을 하는 건데 지금 락값 원래 초계치 값 false였고 키값은 위에서 키값 true라고 했고 그러니까 교환을 하면은 락값 true가 되면서 키값은 false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강조한 부분 이 부분이 깨지는 거죠. while문이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수화 오퍼레이션을 실행하는 애는 크리티컬 섹션을 들어가고 들어갔다 exit 섹션 그러니까 이제 나오면서는 락이라는 변수의 값, 글로벌 변수, 공유 변수의 값을 폴스로 만들어 놓고 나오면 다른 놈, 또 이제 여기에 걸려 있는 거죠. 여기에 걸려 있는 요 while문 여기에 걸려 있는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는 놈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꿔준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락이라는 글로벌 변수, 키라는 로컬 변수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테스트해보는 시나리오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PI가 먼저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제 뭐 락이라는 값은 폴스였고 초기치 값 폴스였으니까
그래 놓고 키 값은 여기서 지금 true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false와 true인데 수압 오퍼레이션 하면서 서로 바꾸게 되면은 키 값이 false로 바뀐다는 얘기죠. 키 값이. 그러면은 여기 while 키 값이 true면 수압 오퍼레이션 하라고 그랬는데 while 키 값이 false가 돼버리기 때문에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쭉 한번 정리를 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쭉 순서대로 놓고 보면서 한번 쭉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수화 오퍼레이션을 실행한 놈은 크리티컬 섹션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엔트리 섹션을 통과하고, 뭐 이제 이런 거를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도 세 가지 조건 다 만족이 되나요? 수압 인스트럭션을 쓴 솔루션의 경우에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이 되나요? 자, 역시 mutual exclusion 조건은 만족이 됩니다. 당연히. 그죠? 왜냐면 수압 오퍼레이션을 먼저 한 놈만 키 값이 false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프로그레스 조건이었죠. 역시 exit 섹션에 여기 락이라는 값을 false로 만드는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레스 조건도 만족이 됩니다. 이 락이라는 값을 변수의 값을 폴수로 만든다는 얘기는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서 나온다는 의미죠. 그죠? 나오면서 이 락이라는 변수의 값을 바꾼 거죠. exit 섹션에서. 그렇기 때문에 크리티컬 섹션이 비어 있을 때 누군가 또 들어가고 싶어 하는 놈이 있다고 하면은 걔를 선정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작업이 계속 지연돼서는 안 된다. 요 조건, 프로그레스 조건이 만족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은 뭐였죠? 바운디드 웨이팅이었죠. 역시 마찬가지로 프로세스가 두 개만 있다고 하면은 바운디드 웨이팅 조건 만족이 되겠는데 아까처럼 다섯 개의 프로세스가 경합을 벌였다. 그러면은 어떤 프로세스는 들어가서 재수 좋게 수압 인스트럭션을 제일 먼저 실행을 해서 제일 먼저 들어갔는데 나왔어요. 그럼 네 명한테 기회를 준 겁니다. 네 프로세스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왜냐면 나오면서 락의 그 공유 변수 값을 홀수로 만들어 놓고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네 프로세스 중에 다른 놈 하나가 선정이 돼서 들어갔는데 그리고 나오면서 보니까 아까 좀 전에 들어갔던 P1이 또 들어가고 싶어 하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재수 좋게 또 이 락이라는 그 공유 변수의 값이 홀수로 바뀌는 그 순간에도 만약에 P1이 재수 좋게 수압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는 놈이 됐다. 그러면은 P1은 또 들어가고 다른 프로세스는 뒤로 밀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이 되느냐? 프로세스 두 개일 때는 만족이 되는데 프로세스들이 더 두 개 이상으로 여러 개가 있다고 할 때에는 그럴 때에는 바운디드 웨이팅 조건이 만족이 안 되네요. 자, 그러고 나면은 세마포. 여기서부터는 또 내용이 좀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고 수고했어요.